자, 다음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입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게 필요조건이고 어떤 게 충분조건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동물이다. 동물이다. 사람이면 동물이다라는 이런 명제를 한번 끄집어내보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당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그죠? 사람이 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참이죠. 자,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라는 말에서 이 네모를 채울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요걸 묻습니다. 자,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앞에서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제가 저를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인기가 동물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내가 동물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동물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인기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난 사람이라고 증명했어요. 그러면 동물이 되기 위해 충분한가요? 아니면 동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인가요? 둘 중에 어떤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하게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니까.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이걸 한번 채워봅시다.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인기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딱 어디까지 그랬냐면 동물이다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동물이라는 것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요? 아니죠. 내가 무슨 말하는 개구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말하는 고양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탈을 딱 벗으면 고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외계인 이런 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걸 밝혔으면 아직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고요.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4의 배수이면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는 것.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하나, 둘, 셋.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맞나요? 자, 이해 잘 안 가죠, 그죠?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자,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숫자가 2의 배수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네모가 있는데 네모가 2의 배수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증명을 어디까지 끝냈냐면 얘가 4의 배수인데 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럼 끝났죠? 4의 배수는 당연히 2의 배수니까 4의 배수이다를 증명했으면 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하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뭔지 그냥 확실히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했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빨리 풀면 되거든요. 자,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걸 우리는 화살표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불러준다? 화살표죠, 화살표. 그러면 사람이 동물한테 화살표를 쐈다는 느낌 드나요? 화살을 픽 쏜 겁니다. 그럼 이 화살이 맞았죠? 그러면 화살 맞은 동물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피가 나옵니다. 끝입니다. 동물은 필요 조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다시. 요 화살표가
이건 참이니까 이 화살표가 맞았죠. 화살이 맞은 녀석은 P가 나온다.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온다.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온다.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P가 나왔으니까 필요 조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니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죠?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냥 이해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풀면 돼요. 화살을 맞은 녀석이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죠. 4의 배수, 4의 배수를 써놓고 2의 배수를 써놓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요 화살은 맞았죠?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요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이 화살이 맞았으니까 요 녀석이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정의는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불러줍니다. 필요 조건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충분하고 필요에 대한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누가 화살을 맞았다? Q가 화살을 맞았죠?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Q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화살 맞은 놈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끔씩 둘이 서로 화살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 Q에 대해서 P이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참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쪽 방향이 전부 다 화살을 맞았으면 양쪽 다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같은 명제입니다. 서로 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PQ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용어는 충분히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해를 했을 거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그냥 화살을 쏴서 참인지 거짓인지 따진 다음에 화살 맞은 녀석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P라는 녀석은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요. Q라는 녀석은 0부터 X는 2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열심히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조건인데 자, 조건 명제,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양쪽에 화살표를 날려서 어떤 화살이 맞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참 거짓을 따지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조건 자체가 부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P를 풀면 자,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등호 포함해서 이 안쪽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P죠, 그죠? Q는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2까지 Q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Q가 P에 포함된다고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거니까 Q이면 P이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P이면 Q다. 이렇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 화살에 슉 맞았으니까 결국 P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문제 하나만 더 해보죠. 자, P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그 다음 Q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문제 이런 겁니다. 자, 얘는 요 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P하고 Q를 만들어 놓고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P를 흘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쪽 양쪽에 화살표를 날렸을 때 요 화살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는 빗나갔고요. 그죠? 그럼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집합 P가 집합 Q를 포함한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아시겠죠? 필요 조건이란 말이 주어져 있으면 얘가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고 얘가 맞았다는 얘기에 의해서 이런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집합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집합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P가 더 커야 되니까 Q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나요? 다시. 얘가 P죠, 그죠? 그럼 P를 좀 크게 써야 되겠네. 자, 좀 왼쪽이 좀 작은 게 좋으니까 Q가 P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Q가 P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럼 Q를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A부터 Q는 A까지가 되겠죠, 그죠? Q는 A까지가 되는 거고 P는 이걸 덮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덮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부등식에서 Q가 P에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 뒤로 넘기면 A는 일단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A랑 1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1이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두 개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겹치는 부분 구해주게 되면 여기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원래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이렇게 마련해주면 세 개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A의 범위는 0부터 A는 1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란 말은 그냥 요걸 찾아낼 수 있느냐, 요걸 찾아낸 다음에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데 양쪽에 조건을 펼쳐놓고 화살을 날린 다음에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온다.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나오는 녀석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